네, 두 번째로 오늘 종목 소개를 맡게 된 박철수 매니저입니다. 자, 종목 소개에 앞서서 먼저 지난 종목, 두 종목, 세 종목 정도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좋은 5G 관련된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지금 내년에 글로벌 5G 가입자 수가 2억 2천만 명까지 늘어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치가 나왔었는데요. 자, 제가 지난주에 사실 5G 관련된 종목을 두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었고요. 오늘도 이런 뉴스가 좀 나와주면서 전이 있었던 낙폭을 조금씩 회복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이솔루션과 서진 시스템인데요. 자, 오이솔루션 오늘 지난주에 있었던 약간의 하락폭을 다시 한번 메꾸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서진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나 오늘 전일 있었던 낙폭을 만회하는 흐름 보이고 있는데 오이솔루션과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사실 삼성전자의 주력 제품 1차 메인 밴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가 5G 시장에서의 성장률이 점점 커진다라고 한다면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장기도 충분한 매력 있는 기업이니까요. 앞으로 주가 주의 봐주시고요. 자, 오늘은 소개해드린 기업들 중에 DNC 미디어가 상당히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74% 정도 현재 상승해주고 있고요. 오늘 고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일 대비해서 5% 이상까지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앞으로도 DNC 미디어 관련된 사업들 성장 가능성 높다라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 추이도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제가 생생 한마디를 통해서 반도체 섹터 앞으로 본격 투자에 따라서 직접적인 수혜와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부분들을 먼저 언급을 드렸는데요. 역시나 오늘도 반도체 관련된 기업을 들고 나왔습니다. 추가적으로 디스플레이 관련된 사업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반도체 관련된 매출 비중이 훨씬 더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과 같이 움직이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 이름은요, 바로 KC텍입니다. 자, KC텍 같은 경우는 지금 종목 번호가 281820번이고요. 현재가 26,950원인데 접근 가능한 영역입니다.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우상향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주가가 좀 부담되지 않느냐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이 회사의 어떤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요. 실적 부분, 그리고 재료들, 그리고 지금 주가의 어떤 추세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추가 상승 영역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KC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준비된 자료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KC텍 같은 경우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관련된 재료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어떤 제품들을 만드는지 다음 자료로 한번 볼게요. 자, 특히나 제가 아까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했는데 반도체 쪽의 매출이 훨씬 더 높습니다. 거의 70% 가까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이라고 보시는 게 좋은데 그중에도요. 바로 이 클리닝 시스템, 세정기죠. 어떻게 보면. 반도체에서 사용되는 세정기를 만들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화면 보시면 자, CMP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웨이퍼 화학 반응과 기계적 힘을 이용해서 평탄하게 연마하는 반도체 공정이다라고 나왔는데 전공정 쪽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CMP 장비 쪽에서는 사실 KC텍이 거의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와 거래가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CMP 장비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차적으로 이 CMP 장비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장비 수요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추가적으로 자세한 설명은 칠판으로 이동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KC텍입니다. 종목은요. 바로 KC텍이요. 자, KC텍인데 자, 투자 포인트가 조금 실적에 대해서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투자 포인트를 볼 텐데요. 바로 비수기. 자, 4분기가 비수기거든요. 자, 4분기가 사실은 비수기입니다. 자, 비수기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3년 만에 최대 매출, 3년 최대 수준의 매출이 기대가 됩니다. 자,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KC텍의 실적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일단은 3분기로부터 이연된 중국 관련된 디스플레이향 매출이 4분기 때 지금 나오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쪽 매출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낸드 투자를 계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4분기에도 KC텍에 들어오고 있는 이익들이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투자 쪽도 역시나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SK하이닉스 향으로도 있습니다. 방금 삼성전자도 있지만요. SK하이닉스도 주 거래처인데 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클리닝 장비 아까 잠시 보여드렸죠. 자, 클리닝 장비
수요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디스플레이 쪽 매출 나오고 삼성과 SK 쪽에서 반도체 매출이 좀 나와주면서 4분기 최근 3년 사이에 가장 높은 매출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가 사실 소재 사업도 있거든요. 소재 사업도 있는데 소재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3분기 때 상당한 매출 신장이 기대가 되는데 지금 300억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300억 원으로 보고 있는데 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소재 쪽에서 매출은 역대 거의 최고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소재 쪽,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 그리고 반도체 쪽 모두 다 지금 4분기 때 실적 성장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 이제 3년 사이에 가장 높은 수준의 매출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이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다음 두 번째 투자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자,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요, 바로 자, 삼성, 그리고 역시나 삼성과 SK 하이닉스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SK, 자, 하이닉스. 자, 이 두 회사가 사실 지금 어마어마하게 반도체 쪽에 대한 투자를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삼성전자는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뭐 비메모리 반도체 쪽도 지금 투자를 뭐 133조를 하겠다라는 내용들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죠. 특히나 지금 삼성전자는요, D램을 한 40에서 50K 정도 월 생산을 할 계획이고요. 낸드도 지금 60K 정도 월 투자가 전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투자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면 여기에 사용되는 장비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KC텍에서 나오고 있는 생산 제품들의 수요도 늘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나 삼성전자가 투자라는 이유, 물론 반도체 시장의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셔도 되는데 실제 지금 D램, 자, 어떻게 보면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D램 가격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 D램이라든지 또는 낸드. 자, 이게 가장 중요한 메모리 반도체의 주력 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가격이요, 최근 들어서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즉, 회복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지금 이 회복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가정하에 앞으로 업황이 살아나게 되면 미리미리 투자한 기업들만 살아남겠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들이요, 이 가격들이 회복을 하고 있으니 미리미리 지금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이 회사와 주력으로 거래하고 있는 KC텍 장비 수주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 내년 실적도 기대가 됩니다. 자, 2021년 실적도 최대 매출이 기대돼요. 자, 역대 최고 매출이 기대가 되는데 그럼에도 지금 사실 저평가 구간입니다. 자, 저평가 구간이에요. 자, 지금 2021년도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지금 전망치를 보면 매출액은 한 3,73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700억 원 이상을 바라보고 있는 회사가 KC텍입니다. 지금까지 역대 최고의 실적을 바라보는 게 바로 내년 2021년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자, 그럼에도 저평가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PER 9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만들어내고 있는 주식당 순이익 대비해서 주가가 아직도 굉장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고요. 비슷한 업종들, 비슷한 종목군에서 보면 보통 PER이 12배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회사는 9배, 한 9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동종 종목군들 중에는 훨씬 더 저평가된 종목이고 앞으로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사실 근데 주가가 대비해서 주가 수익 대비해서 주가가 좀 낮게 올라갔던 이유는요. 사실 디스플레이 쪽 매출이 조금 떨어졌었거든요. 자, 디스플레이 쪽 매출이 조금 부진했었고요. 다만 반도체 쪽이 올라가게 되면 반도체 쪽이 내년부터 엄청나게 실적이 올라가게 되면 디스플레이 비중은요. 전체 매출이 한 18%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출 비중은 아닙니다. 크게 줄 수 있는. 앞으로 이제 반도체 시장 성장에 따라서 이 회사가 성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엄청난 성장이 기대가 되는데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의 매출도 이제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제품들 납품도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디스카운트 요소를 좀 해소하면서 내년에는 주가를 한 단계 레벨업 시킬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최대 실적이 되는 KC텍 한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추가적으로 질문 사항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사실 삼성전자가 최근에 잘 갔잖아요. 네. 근데 잘 가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가고 멈춰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최근 보니까 이제 오늘은 뭐 만기일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미국 증시 쪽에서 이제 대형 기술주들이 좀 조짐이 안 좋습니다. 네네. 한 달째 지금 횡보하고 있다가 어제 페이스북도 반독점권으로 이제 빠지고 그랬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삼성전자가 지금 여기서 멈춘다라고 하더라도 네. 그런 여파로 지금까지 사실 오른 게 없으니까 네. KC텍이라든지 지금 뭐 보니까 뭐 아이원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막 고가를 돌파하고 가요. 네.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삼성전자가 갈 때는 시가총액이 크니까 지수를 올리는 관점에서 갔다면 이 업황이 내년도 좋고 이러니까 이 KC텍이나 이런 부품들 뭐 요즘에 오늘 한미반도체도 또 신고가를 기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도 좀 포인트를 맞추고 가져오신 건지 네. 삼성전자는 이제 많이 갔으니까 좀 멈춘다고 보고 네. 오히려 못 갔던 그런 그 중소형주 중에서도 실적이 좋고 업황이 기대되는 종목을 갖고 오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삼성전자가 최근에 아마 뉴스를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하게 호재성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비메모리 반도체도 그렇고요, 메모리 반도체도 그렇고 그러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고점을 갱신하면서 아주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 밑에 있는 기업들을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앞으로도 뭐 성장성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더욱더 비메모리 사업부가 확장되면 삼성전자도 어떻게 보면은 실적에 훨씬 더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레벨업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뭐 삼성전자가 계속 올라갈 수는 없겠죠. 주가라는 게 등락이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상승률이 조금 완화가 되고 어느 정도 횡보름이 나거나 또는 주가가 차익 매물로 밀리기 시작하면 당연히 같은 동종업계 쪽 반도체라든지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순환매 자금이 흘러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삼성전자도 좋지만요. 이런 삼성전자와 직접적인 거래 관계가 있는 장비주들이나 소재주들이나 이런 소부장 기업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순환매에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추가 질문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추가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매니저님. 뭐 반도체 종목들을 많이 가져오시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캐시텍 관련해서 뭐 디램, 뭐 낸드양, 뭐 CMP 장비 공급 중심으로 좀 매출액이 성장한 점들을 짚어주시면서 4분기 매출이 기대된다 네.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뭐 다른 캐시텍 대비한 뭐 경쟁사들의 경쟁력도 사실 좀 더 궁금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점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지금 앞서 대표적인 게 이제 CMP 장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CMP 장비 쪽에서는 사실 경쟁사가 그렇게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고요. 시장 점유율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이런 대형 글로벌 기업들과 안정적인 납품 계약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동종업계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저평가 매력을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동종업계는 지금보다 주가가 좀 더 비쌉니다. KC텍에 비해서. 그래서 KC텍은 동종업계 아까 PER이 수익 대비해서 한 12배 정도 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KC텍은 9.8배 조금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동종업계 주가 대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남아있는 메리트도 있다. 저평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KC텍에 대한 질문도 한번 받아봤고요. 자, 다시 한번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투자 목표가는요. 29,000원이고요. 2차 목표가는 3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6,000원으로 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